중국이 5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실패한 일. 한국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세네갈 대통령의 지지율이 18%까지 추락했습니다. 탄핵 위기였죠. 중국의 화려한 약속은 녹슨 농기계 더미와 5억 달러 빚만 남겼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세네갈이 찾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농부 할아버지가 아프리카 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학위도 없고 영어도 못하지만 40년간 흙과 함께 살아온 분들이었죠. 그들이 손에 쥔 건 단 하나. 5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을 보리고개에서 구해낸 그 벼 이삭 말입니다. 과연 잊혀진 통일벼가 지구 반대편에서 다시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90일간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4년 2월 세네갈 다카르의 대통령궁 앞 광장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어요. 디오프는 물러나라.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대통령궁 집무실 안 디오프 대통령은 창밖을 내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엔 잔인한 숫자가 적힌 여론조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어요. 지지율 18%. 2년 전만 해도 72%였는데 말이죠. 각하, 이대로면 탄핵입니다. 야당이 이미 발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수석 보좌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디오프 대통령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2년 전 그날도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중국 사절단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였죠. 세네갈을 아프리카의 곡창지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최신 농업기술, 현대식 농기계, 고품질 종자까지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5억 달러. 중국이 제시한 차관 규모였어요. 당시 식량 자급률 42%에 불과했던 세네갈에게 이보다 더 달콤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광장엔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디오프. 지지율은 순식간에 치솟았죠. 하지만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산 트랙터가 들어왔어요. 이항기도 들어왔고요. 화학비료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중국 기술자 50명도 파견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방식대로만 하세요. 그들은 세네갈의 기후를 무시했어요. 토양도 무시했고요. 세네갈 농부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경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비가 이 시기엔 안 오는데. 이 땅은 배수가 잘 안 되는데. 농부들의 말은 번번이 묵살됐어요. 6개월 후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트랙터 10대 중 7대가 고장났어요. 부품은 중국에서 직배송됩니다.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AS는 없었죠. 1년이 지났을 때 재앙이 왔습니다. 화학비료로 산성화된 토양, 현지 기후에 맞지 않는 종자, 수확량은 전년 대비 오히려 15%나 감소했어요.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2억 달러만 더 투입하면. 중국 측은 빚 위에 빚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세네갈은 5억 달러 빚만 떠안은 채, 녹슨 농기계 더미와 황폐해진 땅만 남았어요. 디오프 대통령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물러나라는 구호가 메아리 쳤죠. 각하,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보좌관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라고요? 70년 전 우리보다 가난했지만 농업 기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통일벼라는 기적의 쌀이 있다고 합니다. 디오프 대통령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한국 정부 앞 긴급 요청서. 그의 정치 생명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보내게. 지금 당장. 그렇게 우리에게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말하느라 정작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윤입니다. 농촌진흥청 국제협력팀에서 일하고 있죠. 제가 세네갈로 가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4분의 농부 할아버지들을 만나게 될 줄도요. 세네갈 대통령의 긴급 요청서가 서울에 도착한 건 2024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요청을 받은 지 3일 만에 긴급 태스크포스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엔 농진청,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이 스크린에 문서를 띄웠죠. 세네갈 대통령명의 긴급 요청서입니다. 기한은 90일. 실패하면 세네갈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통일벼 프로젝트를 3년간 담당했습니다.
농진청 차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강 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론이 아니라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해남의 최병철 씨를 아십니까? 차장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염해 피해 심한 간척지에서 기적을 만드는 분이죠. 40년 경력의 진짜 고수입니다. 3일 후 저는 전남 해남으로 향했습니다. 최병철 씨 댁 마당에서 처음 뵈었을 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62세, 그을린 피부와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죠. 서울서 왔다고요? 최병철 씨는 묵은지를 씹으며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세네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이라는 나라인데요. 저희 도움이 절실합니다. 최병철 씨는 대꾸 없이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작업복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50원짜리였죠. 팀장님, 이거 보이소? 동전 속 벼 이삭을 손톱으로 톡톡 튀기셨어요. 나는 10만원짜리 수표보다 이 50원 동전이 더 좋아. 왜 그런 줄 아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50원에 그려져 있는 이 벼가 70년 전 우리 할배들을 살렸거든. 통일벼라고. 내 아버지도 이 쌀 먹고 보리고개 넘겼제. 최병철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벼가 지금 저 멀리 아프리카 사람들도 살릴 수 있다는 거 아이가? 네, 그렇습니다. 최병철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더니 50원 동전을 꽉 쥐셨어요. 이제 세네갈에도 역사를 만드는데 우리가 동참한다면 죽어서도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이겠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난 갈란다. 정말이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니. 학위도 없고 외국어도 못하시지만 40년간 흙과 함께 살아온 진짜 전문가. 저는 그 순간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근디 조건이 있어. 우리 후배들도 데려갈 기다. 최병철 씨가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그날 저녁 해남 포구의 작은 선술집에서 네 분을 만났습니다. 최병철 씨의 전화를 받고 모인 농부 세 분. 김성수 씨 58세, 박영식 씨 61세, 이철호 씨 59세. 모두 3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이셨죠. 병철이 형이 아프리카 간다고? 미쳤나? 김성수 씨가 소주잔을 내려놨어요. 맞아, 우리 나이가 어디라고. 이철호 씨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최병철 씨가 조용히 50원 동전을 탁자에 놓으셨어요. 이 벼 이상 말이여. 이게 한국을 살렸고 이제 아프리카도 살릴 기다. 우리가 하는 농사가 누군가를 살린다는디 안 갈 수 있겠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학자인 저보다 이 농부 할아버지들이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아, 형님이 가면. 김성수 씨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동생도 가야제. 나도 간다. 박영식 씨가 손을 번쩍 들으셨어요. A씨, 나만 빠지면 뭐가 되노? 나도. 이철호 씨도 손을 드셨습니다. 네 분의 농부 할아버지가 소주잔을 부딪히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학위와 이론이 아닌 40년 땀과 흙이 만든 진짜 전문가들. 최강의 팀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90일 뒤, 과연 우리는 90일 만에 성공을 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누굽니까? 2024년 5월 16일, 은디아의 마을 노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측정 담당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기판을 다시 확인했어요. 헥타르당 5.2톤입니다. 기존 0.8톤의 6.5배였습니다. 세네갈 농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죠.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가득 찬 쌀 창고 앞에서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마마두 촌장은 두 손 가득 쌀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 옆에서 최병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논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 눈빛엔 뿌듯함과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90일간의 고된 노동, 병충해와의 싸움, 밤새워 논을 지킨 그 모든 순간들이 이 황금빛 결실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해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최병철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팀장님이 믿어줘서 가능했지. 아닙니다. 할아버지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론만 가진 저 혼자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었으니까요. 기적은 확산됐습니다. 은디아의 성공 소식은 세네갈 전역을 뒤흔들었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16개 마을에서 추가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마을도 통일벼를 심고 싶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을 보내주십시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은디아의 마을은 첫 수확한 쌀로 즉시 수출을 시작했어요. 5억 달러 중국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죠. 중국산 농기계는 어떻게 됐냐고요? 전량 고철로 폐기 처분됐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산 이항기, 트랙터, 콤바인이 차지했어요. 주문이 폭주했죠. 경북 상주의 중소농기계 업체들은 24시간 풀가동에 돌입했습니다. 벼농사만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이 살아났어요. 도시로 떠났던 청년 120명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폐교 위기였던 마을 학교는 학생 수가 2배로 늘어 재개교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5년 만에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카르 대통령궁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디오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67%였어요. 18%에서 67%로 탄핵 위기에서 재선 유력 후보로 바뀐 거죠. 기적입니다. 각하. 한국이 3개월 만에 보좌관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해요. 3개월. 디오프 대통령은 창밖을 내다봤답니다. 석 달 전 그를 향해 돌을 던지던 광장엔 이제 태극기와 세네갈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강태윤 팀장과 농부 4분을 청와대로 초청하게. 국빈 대우로. 서울 청와대 6월 10일이었습니다. 세네갈 최고 훈장인 국가공로 대십자장. 제 가슴에 금빛 메달이 걸렸어요. 최병철 씨, 김성수 씨, 박영식 씨, 이철호 씨의 가슴에도요. 대한민국은 우리 세네갈의 형제국입니다. 디오프 대통령이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70년 전 여러분을 살린 그 벼가 이제 우리를 살렸습니다. 최병철 씨는 훈장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리셨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이런 걸 봤다니.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우스만 소년이 할아버지의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사진은 다음날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50원 동전 속 벼 이삭, 이번엔 아프리카를 살리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4분의 농부 할아버지들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 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땀과 진심으로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K농업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할아버지들 같은 분들이 가진 마음과 경험이었습니다. 90일 전 은디아의 마을에 도착한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게 한국에서 왔다는 사람들입니까? 마을 광장엔 이미 주민 5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환영의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뿐이었죠. 광장 한가운데엔 녹슨 트랙터 세대가 고철 덩어리처럼 방치돼 있었어요. 중국산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로고가 먼지 속에 희미하게 보였죠. 마마두 촌장이 팔짱을 낀 채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쟁이들이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었지만 마마두 촌장은 악수하지 않았어요. 중국 사람들도 처음엔 당신들처럼 웃으며 왔습니다. 약속도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건 그가 녹슨 트랙터를 발로 찼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뒤에서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들도 똑같을 거야. 차라리 그 돈으로 쌀이나 사오지, 뭔 농사를.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최병철 씨께 눈으로 조언을 구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녹슨 트랙터를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엔진을 만져보고 구동부를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건 고칠 수도 없네. 당연하죠. 부품도 없고 AS도 안 됩니다. 마마두 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3억 달러짜리 고철이 됐죠. 첫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환영도 기대도 없는 냉담한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최병철 씨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들이 우릴 전혀 믿지 않습니다. 최병철 씨는 창밖을 내다보셨어요. 당연한 기라, 팀장님. 한번 속았는디 또 믿기 어렵제. 우리가 말로 설득할 수 있겠어? 땀으로 보여줘야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현장을 아시는 분은 다르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논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염분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측정기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pH도 4.2. 심각한 산성화입니다. 중국이 화학 비료를 무분별하게 뿌렸습니다. 마마두 촌장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땅까지 망쳐놨죠. 최병철 씨가 쪼그려 앉아 흙 한 줌을 떠서 손으로 비벼보셨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놀랍게도 혀로 살짝 할아보셨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김성수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거
최병철 씨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 해남 갯벌이랑 똑같네. 예? 염분 높고 배수 안 되고 산성 강하고 내가 40년 쌓아온 땅이요. 최병철 씨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할 수 있어. 나 이런 땅에서 농사 지어봤어. 박영식 씨와 이철호 씨도 흙을 만져보셨어요. 오, 진짜네. 우리 간척지 토질이랑 비슷해.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기술자 양반, 이론도 좋은디 땅은 손으로 느껴야 하는 기라. 최병철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공부한 것보다 할아버지들이 평생 땅을 만지며 쌓은 경험이 훨씬 더 값지다는 걸요. 열흘째 되는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말로는 안 믿을 기라. 최병철 씨가 작업복을 여미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땀 흘려야지. 한국팀은 직접 괭이를 들고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네 분의 할아버지들도 모두요. 한낮 기온 42도.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땅을 고르고 배수로를 정비했어요. 저 사람들, 진짜 일하네? 한 주민이 놀라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늘에서 지시만 했는데. 마마두 촌장의 10살 아들 우스만이 물통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물이요. 오, 고맙다 꼬마야. 최병철 씨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우스만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참 착하네. 우리 손주 같아. 손주요? 응, 한국에 너만 한 손주가 있는디 많이 보고 싶제. 최병철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가족을 두고 이 먼 곳까지 오신 할아버지들. 할아버지. 우스만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우스만은 매일 물을 갖다 주었어요. 네 분의 할아버지들도 우스만을 손주처럼 예뻐하셨죠. 어이구 우리 우스만이. 오늘도 왔네? 할아버지들,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먹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20날째,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제 통일벼 종자를 파종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씨앗 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 작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한 주민이 코웃음 쳤어요. 최병철 씨가 이항기 시연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형 기계였죠. 정확한 간격으로 일정한 깊이로 모가 심어졌어요. 저게. 마마두 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중국 기계는 30분마다 고장났는데. 저 기계 안 망가지네? 줄도 딱딱 맞고.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맞춰야 하고요. 최병철 씨가 세네갈 농부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물 관리는 이렇게 하는 기라.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돼. 김성수 씨는 젊은 농부 5가구를, 박영식 씨는 여성 농부들을, 이철호 씨는 초보 농부들을 맡아 10일 멘토링을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 잘하고 있어. 손끝에 힘을 빼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손짓 발짓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가르치시는 할아버지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분의 할아버지들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40도가 넘는 더위, 익숙지 않은 환경, 나이가 나이인지라 체력이 바닥났던 거죠. 형님, 괜찮으세요? 김성수 씨가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이게 뭔 짓인가 싶네. 최병철 씨도 땀을 뻘뻘 흘리셨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최병철 씨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본부에 추가 인력을 요청하겠습니다. 아니요, 팀장님. 최병철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뭐겠어? 저 사람들 살리자고 온 기라.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제. 할아버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헌신하시는 분들.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35일째 되는 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럴 수가. 마마두 촌장이 논 한가운데 서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5주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논들은 갈색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은디아이의 통일배는 달랐어요. 푸르렀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싱싱하게 억세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벼는 마법이라도 부린 건가? 마마두 촌장이 벼줄기를 만졌어요. 탄탄했습니다. 저는 옆에 섰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촌장님. 70년 전 한국도 똑같이 굶주렸을 때 이 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가뭄에도 홍수에도 병충해에도 강한 벼죠. 정말 대단하군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은디아이의 마법의 벼가 있대.
한국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고 있대. 하루에도 수십 명씩 구경꾼이 찾아왔습니다. 마마두 촌장은 자랑스럽게 논을 안내했죠.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네 분의 할아버지들 상태가 심각했거든요. 으윽. 최병철 씨가 밤마다 허리 통증으로 신음하셨습니다. 형님, 제가 파스 붙여드릴게요. 김성수 씨도 얼굴이 푸석푸석했어요. 박영식 씨는 탈수 증세로 쓰러질 뻔했고, 이철호 씨는 열대열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병철 씨 방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이러다 큰일 납니다. 본부에 연락해서 교대 인력을. 팀장님, 최병철 씨가 저를 막으셨어요. 우리, 할 수 있을까? 이철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병철 씨가 창밖을 내다보셨어요. 달빛 아래 푸른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야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보리고개 때 우리 할배들 생각해봐. 죽기 살기로 농사지었잖아. 그분들이 버텨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기라. 맞아. 우리가 포기하면 저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버텨야 저들이 산다. 저는 그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 나이에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신들의 할아버지 세대를 떠올리며 버티시는 분들.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건강한 제가 오히려 약한 소리를 했다는 겨. 60일째 되는 날,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김성수 씨가 숙소로 뛰어들어왔어요. 벼잎에 갈색 반점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병충해였어요. 게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죠. 이게. 제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세네갈 농림부 관료가 급히 달려왔어요. 중국이 남긴 농약이 있습니다. 당장 뿌려야 합니다. 저는 서둘러 농약 상자를 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났어요. 이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관료가 소리쳤습니다. 마을은 술렁였어요. 역시 안 되는 거야. 중국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될 리가. 차라리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마마두 촌장도 흔들렸습니다. 선생님, 미안하지만 중국 농약이라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최병철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그 농약 쓰면 땅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있어. 최병철 씨가 김성수 씨를 돌아보셨어요. 성수야, 우리 해남서 배운 거 기억나지? 친환경 방제법요? 그래. 농약 없이도 된다. 저는 최병철 씨께 달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가능합니까? 해봐야지, 팀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게 뭐였어? 그날 밤 10시, 우리는 목초액과님 오이를 구해왔습니다. 최병철 씨가 직접 천연 방제액을 조합하셨어요. 40년 경험이 빚어낸 비법이었습니다. 이제 손으로 해야 해. 최병철 씨가 헤드랜턴을 켰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벌레 잡고 병든 잎 따내야 한다. 밤새요? 그래. 밤새. 네 분의 할아버지는 논으로 들어가셨어요. 달빛 아래, 헤드랜턴 불빛 아래, 무릎을 꿇고 별을 살피셨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죠. 그런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들. 우스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스만과 마을 아이들 10명이 헤드랜턴을 들고 나타났어요. 우리도 도와줄게요. 아니다, 너희는 자야지. 싫어요. 할아버지들이 우리 벼 살리려고 밤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마마두 촌장과 마을 청년들도 합류했습니다. 선생님들, 미안했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그날 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논에 모였어요.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으로 벌레를 잡고 병든 잎을 제거했습니다. 저는 최병철 씨 옆에서 함께 일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시죠? 힘들제. 근디 팀장님, 이게 농사요. 힘들어도 해야 하는 기라. 할아버지, 우리 할배들도 이렇게 했을 거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식들 먹이려고. 그 마음으로 하는 기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들이 지키고자 하는 건 단순히 벼가 아니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이어온 그 정신이었습니다. 60일째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제가 벼를 살폈어요. 갈색 반점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통일벼 본연의 강한 내성과 친환경 방제법의 조합. 기적처럼 병충해가 물러갔어요. 됐다. 됐어. 김성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아이들은 뛰어올랐죠. 마마두 촌장이 최병철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미안했습니다. 제가 의심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아이소. 최병철 씨가 그를 일으켰어요. 당연한 기라. 한 번 속았는디 또 믿기 어렵제.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마마두 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90일째, 드디어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황금빛 물결. 은디아의 논이 금빛으로 출렁였어요. 수확합니다. 제 신호와 함께 콤바인이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논으로 쏟아져 나왔죠. 5년 만에 보는 풍작이었습니다. 5.2톤. 측정 담당자가 외쳤어요. 헥타르당 5.2톤입니다. 와. 마마두 촌장이 저와 최병철 씨를 꽉 껴안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쌀만 준 게 아니라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최병철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나는 그냥 평생 해온 일 했을 뿐인디. 우스만 소년이 최병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커서 농부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정말? 최병철 씨가 눈물을 닦으며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 우스만이. 넌 훌륭한 농부가 될 기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축제였습니다. 처음으로 배불리 먹는 통일미 밥, 노래와 춤, 웃음과 눈물. 저는 멀찌감치 서서 네 분의 할아버지들을 바라봤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계시는 모습. 이 분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5월, 저는 다시 은디아의 마을을 찾았어요. 제막합니다. 붉은 천이 내려가자 대리석 기념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4 대한민국의 선물. 이곳에서 희망이 자랐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글과 프랑스어 그리고 세네갈 현지어로 새겨진 문구. 기념비 옆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청동판 4개. 최병철 씨, 김성수 씨, 박영식 씨, 이철호 씨의 손도장이 영구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손이 여기 영원히 남는 기네. 김성수 씨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손도장을 쓰다듬으셨어요. 평생 흙만 만지던 손인디. 박영식 씨가 코를 훌쩍이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손도장들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것이구나. 최병철 씨는 조용히 기념비 뒤로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작은 천 주머니를 꺼내 땅에 묻으셨어요. 할아버지, 뭐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해남 흙 한 줌 여기 묻었어. 최병철 씨가 흙을 다독이셨어요. 이제 내 고향이 둘이제. 해남하고 은디아에. 마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년 전 황량했던 마을은 이제 생기로 가득했어요. 새로 지은 집들, 포장된 도로, 태양광 패널까지. 우스만. 편지 왔다. 마마두 촌장이 아들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온 것이었어요. 우스만은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읽었죠. 우리 우스만에게. 할아버지는 잘 지낸다. 요즘 해남은 가을이라 벼 수확하느라 바쁘구나. 우스만아, 할아버지가 어제 뉴스에서 봤는디 내가 농업 영재반에서 1등 했다며? 자랑스럽다, 우리 손주. 할아버지도 처음엔 공부를 못했어. 그런디 농사는 열심히 했지. 너도 열심히 하면 나보다 훨씬 훌륭한 농부가 될 기다. 내년 봄에 또 갈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라. 사랑한다, 우리 우스만아. 최병철 할아버지가. 우스만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 국경을 넘어선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졌구나. 한국, 전남 해남. 최병철 씨 댁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마당 한쪽엔 커다란 세네갈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아래 은디아의 마을 전경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배. 우체부 아저씨 왔어요. 손녀가 소리쳤습니다. 또 우스만의 편지였어요. 최병철 씨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스만과 편지를 주고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전국 농업 경진대회에 나갑니다. 통일벼 재배법으로 발표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최병철 씨가 편지를 읽으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우스만이가 이렇게 컸네. 할배, 울고 있어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뭐가 눈에 들어갔나 봐. 최병철 씨가 눈을 닦으셨어요. 작업실 벽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세네갈 대통령이 수여한 국가 공로 대십자장 메달과 증서. 하지만 최병철 씨가 가장 아끼시는 건 따로 있었어요. 책상 서랍 속 50원 동전. 은디아의 흙이 묻은 그 동전이었습니다. 내 농사가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할아버지가 동전을 손에 쥐고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이란 이런 것이구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 세네갈을 넘어 통일배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가나. 아프리카 14개국에서 한국의 통일배를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농기계 수출은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경북 상주의 작은 농기계 회사는 이제 직원이 100명이 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3천만 명. 통일배 덕분에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게 된 아프리카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석양 무렵, 은디아의 마을 논에 섰습니다. 황금빛 벼가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우스만이 논둑에 서서 벼 이삭 하나를 따들었습니다. 하늘 높이 들어 올렸죠. 할아버지. 보고 있어요? 제가 잘 키우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벼 물결이 황금빛으로 출렁였어요. 저는 우스만 옆에 섰습니다. 우스만, 넌 훌륭한 농부가 될 거야. 네, 선생님. 저는 최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해남의 논에서도, 은디아의 논에서도 같은 통일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50원 동전 속 작은 벼 이삭. 70년 전 한국을 살렸고, 이제 아프리카를 살리고 있는 기적의 씨앗.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국뽕은 자랑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영웅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땅 위에 있다는 것을요. 네 분의 농부 할아버지들. 최병철 씨, 김성수 씨, 박영식 씨, 이철호 씨. 이 분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농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었어요.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 씨앗은 국경을 넘어 계속됩니다. 후일담 2025년 현재. 은디아의 마을은 이제 세네갈에서 가장 큰 쌀 생산 마을이 됐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황량했던 그곳이 이제는 황금빛 들판으로 가득하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 마을에 쌀을 나눠주고 있어요. 우스만은 11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립농업고등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다고 해요. 최병철 씨께서 보내주신 편지에 쓰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죠. 우리 우스만이가 이렇게 컸네. 편지를 읽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합니다. 최병철 씨는 올해 63세가 되셨는데요. 놀랍게도 벌써 세 번째 아프리카 파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 전화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영감이 또 가려고 해. 말려도 소용없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통일배를 재배하는 국가는 아프리카 32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 은디아의 한 마을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대륙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세네갈을 넘어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가나, 우간다까지. 한국과 아프리카의 농업협력 펀드는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요. 이제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진짜 동반자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50원 동전 속 작은 벼 이삭. 이제 그것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희망의 상징이 됐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한국의 50원 동전을 보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 벼가 우리를 살렸어. 나도 농부가 될 거야. 저, 강태윤은 여전히 농촌진흥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책도 조금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쓰는 시간보다 현장으로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이론보다 현장을 먼저 생각하게 됐거든요. 학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땅에서 평생을 살아온 농부들의 경험을 더 존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게 됐죠.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 일은 이제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네 분의 할아버지들이 제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최병철 씨, 김성수 씨, 박영식 씨, 이철호 씨. 이 분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전문가는 따로 있다는 것을요. 화려한 학이나 이론서에 있는 게 아니라 땅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의 손과 마음에 진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책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논으로 가라고.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그들이야말로 진짜 선생님이라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70년 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우리가 겪은 고통만큼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50원짜리 동전 속 작은 벼 이삭 하나가 지구 반대편 3천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기적을 받은 나라에서 기적을 나누는 나라로.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인생 다큐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다큐였습니다.